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천에 와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학년 때 이제 통합과학이랑 탐구 실험해서 이제 통합과학 4단위, 탐구 실험 1단위인데 실제 내신에 반영되는 건 4단위만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과생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에서 3과목을 선택할 수 되어 있고 가중 같은 경우는 4과목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1학년 때는 실제 내신에 반영되는 게 4단위니까 4단위에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과학만 봤었을 때 이과 학생들이죠. 3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은 6단위가 되는 거고 가중 학생들은 이제 8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1학년 때보다는 단위수가 증가하게 되고 과목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가중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2도 4과목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공계 쪽 학생들도 여기에서 이제 3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외에도 뭐 융합과학이라든지 뭐 과학사라든지 이런 거 깔아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2과목은 진로 과목이니까 뭐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2학년 때 이공계열 쪽 친구들은 3과목, 그다음에 가중 아이들은 전부 4과목 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맞춰서 공부가 좀 많이 되어야 되는 시즌이다. 지금이 바로 겨울방학 때. 보시게 되면 현재 2학년 인원수예요. 물리가 180명이고 화학이 198명, 생명 181, 지구학 180명인데 요거 기준대로만 봤었을 때 등급별 인원수가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4%, 뭐 11%, 23% 해가지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이니까.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 비율은. 근데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 1등급은 뭐 문과, 이과 구별이 없으니까 전교생 인원수 대비 4% 하면 11명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2학년이 되면서 원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1등급 인원수가 물리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과목별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등급별 인원수도 줄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1학년 때 통합과학 한 과목이지만 2학년이 되는 순간 이제 이과 애들은 3과목이 되는 거고 가중 애들은 이제 4과목이 되는 거죠. 과목만.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된다. 단위수가 4단위에서 6단위나 8단위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원수는 등급별로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리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번 겨울방학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전략적이고 좀 집중적인 과학 공부. 뭐 말이 매번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과학 공부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전략적이고 집중적이냐. 제가 이 부분을 과목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물리적인 과학 공부량 증가는 이건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통합과학 아이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과학 공부를 따로 몇 시간 정도 투자해서 공부를 진행을 하던가요? 따로 뭐 과학 문제를 뭐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한다거나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공부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학원에 와서 과학 수업을 듣는 게 과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도 겨우겨우 해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숙제를 정말 꼼꼼하게 잘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수학은 주 2회 수업인 반도 있고 주 3회 수업인 반도 있어서 수학 선생님을 매주 이렇게 여러 번 보니까 이렇게 케어가 되는데 과학은 수업이 주 1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량도 있는데 그때만 공부가 진행이 되니까 충분히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 이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1학년 때 한 과목이었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2학년이 되었을 때 과중인 아이들이 이과인 아이들이 과목이 3과목이 되고 4과목이 됐는데 1학년 때처럼 그렇게 공부가 진행되면 그거는 2학년 때 내신은 그냥 접어야 된다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이과 쪽 친구들 입장에서는 단위수부터가 이미 과학이 너무 많은 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1학년 때 통합과학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면 너무 좀 이제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성적표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정말 과학에 좀 집중을 많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물리적인 과학 공부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여러 캠퍼스들을 지금 다 과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캠퍼스 같은 친구들은 과학을
네 과목 선택하게 되는 학교 이제 과중만 네 과목을 하게 되죠. 서울고가 그렇고 그다음에 무학여고가 그렇고 반포고가 그런데 과중인 친구들은 뭐 과학을 주 2회씩 다니고 그래요. 두 과목씩 듣고 뭐 네 과목 다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공계열 쪽 친구들은 과학을 세 과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은 물리를 많이 끼거든요. 물화생을 많이 선택을 하고 여학생들은 화생지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물리나 화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심화 정도가.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문제는 거의 고3, 모의고사, 수능 기출 유형들을 변형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금 겨울방학 때 공부가 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내신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손도 못 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과목별 시험 특징 준비 방법인데 먼저 아셔야 되는 내용이 지금 하는 공부가 먼 미래에 공부해야 될 선행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화학 선행 해봤고 물리 선행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중학생이었었으니까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공부해야 되는 걸 미리 공부한 거니까 그때는 먼 미래의 선행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먼 미래의 선행이 아니라 결국에 겨울방학 끝나자마자 3월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과학 공부를 내신 공부하듯이 지금 시작을 하지 않으면 양도 감당이 안 되고 심화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적인 대형 강의 및 인강 수업이 실제로 용산고 아이들한테 그 수업들이 정말 성적과 직결되는 정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보면 왜 그러냐면 용산고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 따라 같은 단원의 문제가 선생님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세하고 같은 경우 화학에서 1단원은 좀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양적 관계라고 해서 생명과학 같은 부분은 유전이 어렵다고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에서 어려운 부분은 역학 부분이 어렵다. 근데 세화고에서 화학 파트의 1단원 양적 관계 부분은 개념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세화고는 정말 계산을 복잡하게 돼요. 세화고 화학 문제는. 근데 용산고는 생각보다 세화고보다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개념적인 문제를 함께 섞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어떤 인강 수업이라든지 대형 강의 수업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수업을 진행하는 반이에요. 거의 포커스가 수능 유형 문제라든지 수능에서 나오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용산고 특징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수업은 뭐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 물리라고 하는 과목의 어떤 전체적인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하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게 실제 내신과는 직결되는 수업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특징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학년 때 선택하게 될 물학응리는 전부 다 통합과학 수준의 난이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과목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고에서 이제 고준택, 김우주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거든요, 물리를. 그래서 객관식 18문항에 70점 배점, 서답형 3문항에 30점 배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하고 좀 특이점이 1, 2, 3단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게 정석인데, 지금 용산고는 두 분이서 티칭을 하세요. 그래서 제일 첫 단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을 같이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빠르죠. 진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준태 선생님이 한번 바뀌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이제 이 선생님이 일단 역학을 이제 담당을 하셨는데 중간에 교체가 돼서 이 선생님이 오셨는데 여기 한성과고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하셨던 선생님은 수특에서 주로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바뀌면서 3학년 모의고사에서 유형을 약간 변형시켜갖고 물리 문제를 많이 내더라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2단원을 담당하시는 이 선생님은 좀 오래 계셨던 선생님이세요. 용산고에서. 그래서 2단원은 전기 파트 담당하시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이제 기출문제, 기존의 용산고 기출문제를 조금씩 변형을 시키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아주 어려운 모의고사에서 뭐 3점짜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연습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용산고 물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교과서가 좀 굉장히 특이해요.
동아출판 이런 거 일반적으로 천재교육 이런 비상출판사 교재가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교과서가. 근데 용산고 물리교재가 YBM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재인데 그 YBM이라고 하는 교재에만 들어있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에 그대로 되거든요. 교과서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좀 분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화학은 이제 강영진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문제수가 조금 늘어나죠. 물리랑 다르게. 23문항이 90점 몇 점이고 서답형 2문항이 10점 몇 점입니다. 여기 선생님 마찬가지로 복잡한 계산 문제, 꼼꼼한 개념 암기 문제가 아주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대로, 암기돼야 되는 부분은 암기가 잘 되어야 되는 게 이제 화학인데 좀 화학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용산부는. 그래서 교과서 지문, 그러니까 이런 교과서 지문을 바꿔서 함정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는 화학 파트에서는 용산고밖에 없어요. 실제로 세화고, 뭐 현대고, 세화여고 이런 학교들은 실제로 계산하는 수능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용산고 화학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글자, 단어를 바꾸어서 개념 문제를 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아서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알면서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계산 문제 유형은 최근 모의고사에서 살짝씩만 변형해서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예전 거보다는 최근 모의고사 가지고 계산 문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제가 여기다 써놨긴 했는데 용산고 화학은 굉장히 어려운 막 3점짜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계산 문제 연습이 좀 필요가 없어요. 실제 내신에서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확한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복잡한 계산 문제는 정말 한두 문제지 실제로 거의 막 그 개념적인 걸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도 깜짝깜짝 놀라요. 왜 내가 이렇게 연습했는데 이런 문제가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용산고 화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이런 걸로 계산 문제가 연습이 충분히만 된다면 실제로 용산고에서 화학 점수 따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은 되게 많지 않아요. 여기 지금 내용이 엄청 많지만 여기 올해 처음으로 이제 2학년 담당하시는 선생님인데 아마 내년에도 이 선생님이 담당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진도가 뒤죽박죽이에요. 원래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1, 2, 3, 4, 5, 6 이렇게 가야 되는데 1313을 나갔다가 이게 중간고사 시험범입니다. 1단원의 일부 내용과 3단원의 일부 내용을 중간고사 때 받고 나머지 1단원의 내용과 나머지 3단원의 내용을 기말고사 때 받고 2학기 때 2단원하고 4단원을 동시에 나가는데 4단원이 유전 파트거든요. 4단원 유전 파트가 계속 누적이에요. 2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애들이 되게 헷갈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요 특히나 생명과학을.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너무 특이한 거, 객관식 24문항이 100점 만점이거든요. 서답형이 없어요. 1학기 때는. 서술형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자체 문제, 이 자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자체 문제가 선생님이 창작해서 내는 문제를 자체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중교재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그거를 얼마나 응용해서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응용 능력을 보는 시험과 다름없다. 생명과학이. 이런 부분이 용산고 생명과학의 강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응용력을 필요로 하고 개념을 응용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부교재, 우리 큰 그릇이라고 있어요. 큰 그릇이라고 있는데 그 큰 그릇에서 많이 내진 않더라고요. 또. 부교재하고 프린트를 주시는데 그때 프린트에다 필기해주는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얘기로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유전에서의 킬러 문제는 수특이라든지 수완에서 수능 완성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변형해서 출제가 하는 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이한 점이 생명과학 시험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 물리하고 화학하고 지구과학은 시험 시간이 40분이거든요. 근데 생명과학만 특이하게 30분을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들도 그냥 생명과학은 30분이야 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그래서 이게 30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이 24문항을 다 풀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또 시간 관리가 좀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부터 유전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한번 시험 범위가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단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봤던 내용이 또 그 다음 시험에 또 나오니까 계속해서 공부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용산고 생명과학의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인 생명과학을 수업하는 그런 수업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냐라는 거죠. 게다가 또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건 특히 남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랑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단어가 똑같거든요. 공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머님도 공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뭐 같이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교과과정에서 생명과학이라는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공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A가 B에게 이익을 줘야 되고 B도 A에게 이익을 줘야지만 공생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공생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냥 정말 일상생활에서 쓰는 정도의 용어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교과과정에서 A가 B에게 도움이 되고 B가 A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 관계,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관계를 제외하니까 예를 들어서 나오는 문제에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이 두 관계가 공생관계다 라고 체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조금 개념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생명과학의 특징이 용산고 생명과학의 특징이었고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은 이은미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20문항에 80점 몇 점, 4문항에 20점 몇 점인데 개념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과목의 특성상.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개념 암기 베이스인 과목이기 때문에 뭔가 계산이 복잡하고 심화적으로 뭔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자료 분석, 여기 두 번째 줄에 대표 개념에 따른 유형 문제의 그림과 그래프와 그림을 얼마나 분석을 더 잘하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왜냐면 1번, 만약에 문제가 지금 여기 20문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식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모든 문제에 그림과 그래프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지문만 암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그림 자료, 그 다음에 그래프 자료가 이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혹은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개념과 함께 뭘 요구하는지, 그래프에서 뭘 요구를 하는지, 그림에서 뭘 알아내야 되는지, 요거가 중요한 과목이 바로 지구과학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완자, 오투, 수특, 이전 문제로만 연습이 되어도 충분히 지구과학은 잘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구과학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타 과목에 밀려요. 내용이 쉽고 내용이 본인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암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당장 급한 어려운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거에 막 치중하다가 이게 과목에 밀려서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딱 펼쳤는데 너무 또 양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은 남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한 애들이 있어요. 계획 잘 세워가지고 나 언제 끝내놓을 거야, 언제 여기까지 볼 거야, 이런 거가 잘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에요. 상위권하고 하위권하고 지구과학 성적 자체가. 자, 그래서 저희 이번에 6학년에서 진행되는 지금 겨울방학은 강서대제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는 지구과학 수업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내신 때 3월이 시작되면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시켜요.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내신 기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도 혹시 지구과학을 좀 개념적으로라도 공부가 좀 돼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강을 추천을 드릴게요. 인강을. 그래서 EBS 무료 인강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올해 1학기 등급컷이에요. 물리가 99점이죠. 두 개 단원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 1단원 역학, 2단원 정비카드, 그 다음에 양적 관계가 화학에서 좀 어려운 카드인데 92.1컷이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도 1단원이고 여기가 3단원이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나갔어요. 1등급 컷이 100점입니다. 지구과학 100점이고, 근데 지금 여기 인원수 보시면 물리가 7명밖에 안 돼요. 7명, 8명, 7명, 7명. 1등급 인원 숫자가. 그래서 이 정도의 점수 패턴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2학년 1년 동안 봐야 되는 시험 범위인데요. 물리가 뭐 역학, 전자기 파동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양격관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색깔 좀 바꿔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칠해진 단원들이 등급을 결정하는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하고 1학기 기말 두 개 다 잘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역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못 봤던 아이들이 기말고사 때 잘 봐도 뒤집힐 수 있고, 중간고사 때 잘 봤는데 기말고사 때 못 보면 중간고사 성적으로 성적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 같은 경우는 1학기 내내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2학기에 가서는 전기 파트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기 파트가 들어있는 시험 범위가 2학기 중간고사라서 등급 결정하는 건 2학기 중간고사다. 화학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신 1사단원, 여기가 제일 어렵죠. 그렇다고 원소의 주기성, 화학 결합, 여기 2단원이고 여기 3단원인데 여기가 쉽다는 건 아니에요. 얘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이, 공부하기 수월한 이유가 통합과학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배우는 거죠. 그래서 1단원과 4단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유전, 2학기 중간인데 용산고는 2학기 중간부터 유전이 기말 때까지 계속 누적이다. 그래서 공부 계속해야 된다. 감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구과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단원이에요. 여기가 자료가. 그래서 유체지구 파트 여기 두 개 단원인데, 천체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지구과학에서 어려운 별 파트 있죠. 그 부분은 이제 G2로 넘어갔어요. 진짜 어려운 G2로 넘어갔는데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단원이 여기 있거든요. 기말고사 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 시험이랑 2학기 중간 시험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게 아마 등급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되고, 지금 당장 겨울방학 때부터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는 선행 공부가 아니라 당장 내신 대비 하듯이 1학기 성적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이 되어야 공부가 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 2학년이 된 친구들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학 공부량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좀 늘어야 된다. 뭐 이거는 통합과학 공부하듯이 하면 100% 망한다 라고 제가 그냥 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원 교재 외에도 한 권 더, 아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거의 고등학교에 계시는 과학 선생님들이 책상에 꽂혀져 있는 책들이에요. 거기에서 거의 문제를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 권 더 풀면서 선생님한테 좀 케어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가 좀 진행돼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전략적인 집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게 전략적인 집중. 용산고 특징, 용산고에서 나왔던 기출과 용산고에서만 다루는 개념, 그걸 가지고 비슷한 유형 문제로 연습이 되어야 용산고에서 성적 내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냥 유명한 선생님 들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과학의 중요성,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통합과학에서 2학년 되면 4과목, 3과목으로 과목수가 증가되고, 단위수 역시 증가되죠. 다단위에서 이제 8단위, 9단위가 되니까, 6단위, 8단위가 되니까. 그 다음에 과목별로 1, 2, 3, 4 등급 전부 다 인원수가 줄어들고, 난이도는 통합과학보다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 3번의 중요성을 파악해서 1번하고 2번이 이번 겨울방학 뒷받침이 잘 되면 2학년 때 과학 성적은 그래도 어지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반, 반포 고등반에서 이천에서 하고 싶은데 저희 과학 선생님들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포반에서 겨울방학 때까지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컨셉반이 있어요. 내신 실전반이 있고 원과목 개념반이 있는데, 요 내신 실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빨간 색깔로 된 개념 완성과 기출문제 연습을 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재에 보면 문제가 고3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특강이든지 아니면 용산고, 세화고, 세화 요거 등등등에서 나왔던 대표 유형의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선행이 너무 오래전에 했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된 학생들이 요 반에서 요 수업, 요 문제를 풀려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되거나 너무 오래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념반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개념반 보시면은 생명과학 빼고 물리하고 화학 모든 파트의 개념을 전부 다 1회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업을 듣고 3월부터 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한 번도 선행 안 한 친구들이 여기서 듣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작하겠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매주 테스트를 보잖아요. 테스트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본인이 따라가는 정도가 좀 뒤처지고 좀 힘들어한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개념반으로 이동을 시켜요. 반대로 개념반에서 수업을 듣다가 너무 쉽다, 좀 더 높은 반에서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또 다시 내신 실전반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 경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 실전반에서,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념반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날 물리 선생님이 이렇게 2타임, 화학 선생님도 이렇게 2타임, 생명과학은 이렇게 3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이렇게 물리 하나, 화학 하나, 생명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시간표상, 다른 학원 스케줄상 안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념반도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같은 요일이 있기 때문에 개념반에서 만약에 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선택해서 개념반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3월에 내신이 되면 이제 4과목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지금 현재 2학년들도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여기 이천관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물리과학을 진행을 하고 금요일날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때가 되면 아마 셔틀이 운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수업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겨울방학에는 이제 반포에서 진행을 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조금 지금 약간 힘들어도 거리가 있어서 조금 힘들어도 우선 공부가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을 만들 수 있게끔 공부시켜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그 상담이 필요하거나 조금 그 문의사항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제가 저기 뒤에 좀 서 있을게요. 좀 이따가 끝날 때쯤에 그때 질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